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준비한 데 빈 곳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 하늘 아래 준비한 데 빈 곳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야, 남들 안 하는 빈 곳으로 들어가라. 지금은 힘들지만 거기 가면 네가 부르는 게 값이다. 준비한 데 빈 곳이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그 눈으로 봐갖고 보이나요? 내 인생을 던져야 그 공간이 나오는데 공간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블루오션이요? 우리가 레드마켓 시장이라 그러나요? 피 튀기게 서로 요만큼 싸움이죠. 완전히 누가 더 얼마 이길 건가. 그런 피 튀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블루오션으로 가려면요. 거기는 정말 블루오션. 아무도 없대요, 경쟁자가. 오로지 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요. 내가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게 그냥 들어갑니까? 절대로요. 그 공간은 그냥 안 보여요. 남들은 절대로 그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그게 공간이에요.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 공간, 그 타이밍이 정답일 수 있대도요. 전략이란 건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전투는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갖고 싸우는 거라고요. 전략은요, 인생에 큰 판을 짜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이기고 그냥 내일은 질 겁니까? 인생이란 거대한 판을 짤 때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이 안 가는 공간, 남들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사유입니다. 전략적 사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속도가 있어야 돼요. 속도요. 네? 그 속도가 받쳐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병자.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귀할 귀자에 빠를 속자. 속도가 가장 귀하다. 스피드가 생명이래요. 좋은 공간, 좋은 타이밍 좋지만 속도 늦추면요.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몇 시간 사세요? 예? 8시간 자고 3시간 밥 먹고 5시간 텔레비 보고 그런 사람은 2시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참 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예? 남들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사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볼 수 있어요. 왜요? 아, 뭐라도 하나 더 보신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게 스피드예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에나 똑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남들의 10시간이 나한테 2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스피드만 붙여준다면. 하루에 50km의 속도를 사는 사람하고 100km의 속도를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Rearranging time. 당신의 인생의 스피드를 재조절하라. 오늘 하루 그저 20km로 살았던 분이 계신다면 내일은요. 50km로 리어레인징. 그 속도를 재조정해야 돼요. 손자가 얘기하는 전략의 세 번째 요소는 속도를 키우라는 겁니다. 속도를. 간단한 얘기예요. 출기불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나가고 공기무비 준비한 데 빈 곳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병자기속 전쟁터에서는 속도가 가장 생명이다. 이게 전략이랍니다. 전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해요. 이순신 장군 앞에 붙여주는 친구가 참 많지만 왜 무슨 이순신이라 그러죠? 충무공 이순신은 좀 신세대 분들 얘기인데 예? 무슨 이순신이요? 불멸의 이순신.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불자에 멸할 멸자.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순신. 요즘 말로 하면 실적 좋으신 이순신. 거제도 옥포에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셨어요. 23번째 전투를 노량에서 끝났습니다. 23전 23승.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23번 뭔가를 시도했는데 23번 연속적으로 다 이길 확률이요. 그 850만 분의 1의 확률이래요. 확률 전문가 얘기론. 로또가 몇 분의 1이죠? 800만 분의 1인가? 이순신 장군은 로또 이상의 확률을 깨신 분이에요. 왜 그랬죠? 무기가 많으셨죠? 아, 군량비가 많으셨죠? 후방에 지원이 많았죠? 병력이 많았죠? 그럼 뭐가 있었어요? 이제 아시네요. 뭐가 있었어요? 생각하고 싸우신 거예요. 네? 승산을 분석하고 지피지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계산하고 승리할 전쟁을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시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예상치 못한 시간을 찾아내고 준비한 데 빈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조선 수군에게 스피드를 붙여댄 겁니다. 그게
불멸의 이순신 장군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 같은 난세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공간은 있습니다. 타이밍은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과 공간과 스피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절박해야 만들어져요. 제 생각은 그래요. 편안한데 무슨 속도가 나와요. 에? 고민이 없는데 무슨 새로운 타이밍이 나오고 빈 공간이 나옵니까? 절박한 거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인간은요 찾아내요, 그 답을. 절박할 때 꽃이 화려하게 핀다는 얘기 아세요? 아유, 엑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이 때문에요. 바이올린 한 사람한테는 그거 갖는 게 소원이래요. 한 350만 불의 경매가가 된 적도 있었다네요. 스트라디바리 그 집안에서 만든 건데. 근데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전나무랍니다. 전나무. 근데 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요. 평상시엔 꽃이 안 핀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전나무는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낸대요. 그래서 전나무가 가장 열악하고 힘들 때 화려한 꽃을 핀다. 그걸 생물학적 용어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예? 앙스트. 앙스트라는 게 독일어로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리고 블레떼. 블레떼라는 건 꽃이 피다. 그러니까 가장 불안하고 초조할 때 가장 화려한 꽃이 핀다. 불안 속에 피는 꽃이다. 이게 앙스트 블레떼라고 하는 생물학적 용어더만요. 저는 오늘 손자병법을 얘기하면서 전략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세에 이 29살 청년 장군 손무라는 사람이 첫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현장을 보면서 어디로 들어갈 건가, 언제 들어갈 건가, 그리고 어떤 속도를 가질 건가. 이러한 전략이야말로 이 어려운 난세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짰고,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은 뭐예요?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장과 그리고 열정과 몰입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존 전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손자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삶의 철학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손자병법에서 찾는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이 워싱턴의 정가에서도 손자병법을 비롯한 이 고전을 인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렵다는 이유로 읽기를 미뤄왔다는 게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손자병법을 비롯한 이 고전들 정말 인생의 지혜를 위해서 한 번쯤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도 한번 손자병법을 계속 이어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인생의 전략을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크게 확장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서 박재희 교수의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전략 보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